이제 앞으로 진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은 적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런 회장님들이 그런 힘들게 살아오신 역경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힘을 얻고 나도 용기를 얻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았습니다. 다 학교를 못 갔죠. 초등학교는 뭐 끊임없이 다녔는데 중학교서부터는 못 다녔으니까 저는 그래도 맞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었는데 그 지역이 망상 지역이라는 지역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정말 학교를 거의 다 안 보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의 어머님이고 아버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신 걸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나의 부모님도 기록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든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의 촬영이 너무 짧게 끝났고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구술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저희 이제 구술사님은 한정숙 구술사님입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게 뭐야 무슨 메뉴 엄청 그 책에 담았던 거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메뉴 이야기는요. 그게 우리가 창란 같은 걸 그냥 젖으로 담아 먹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한번 요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리를 하니까 특색 있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죠. 별로 할 말이 맛으로 승부를 하시는 분이라서. 예. 힘든 7개월 동안 그래도 긴 시간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덕장 마을을 중심적으로 했는데 구술자님께서 진짜 사진이라든가 모든 저희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 하나하나 너무 세세하게 구술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술자님은 지금 인호수산을 운영하고 계신 신인경문 구술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동에서 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사실 여기를 와보고 나서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부모님들이야 당연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4학년, 5학년, 막 2학년 이런 꼬마들이 그때 고무장갑도 없어요. 87년도에 제가 여기를 왔는데 그 고무장갑을 엄마가 실을 묶어서 고무장갑이 아니라 실장갑을 고무줄을 묶어줘요. 크니까. 그럼 그 차물에다 손을 담으면서 엄마 옆에서 그때는 지푸라기를 꼈어요. 그걸 같이 일하는 거 보고 좀 가슴도 아프고 이 삶이 너무 이렇게 좀 사는 게 힘들구나. 애들이 참 열심히 해요. 엄마 따라서 창란도 가져가서 다듬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이 무코테가 저희가 무코테거든요. 이 무코테가 사실은 전국으로 나와서 이 술 먹는 아버님들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호전시켰던 거잖아요. 두드려.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네, 제 딸입니다. 괜찮아요. 이 기록,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한테는 굉장한 뭐랄까 의미가 남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에 임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더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술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두 분 구술자님께서 많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구술을 할 때 그 두 분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랬구나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재밌는데 이렇게 들렸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의 이런 삶에 대한 태도 또 항상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런 거를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구술자님께 많이 배웠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옆에 우리 그 구술자님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게 문화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줄은 잘 몰랐고 지금 저도 뭐 여기 동네 원래는 강릉입니다. 강릉 부정면이라는 데서 박살내는 데서 태어났는데 여기 온 지는 69 정도 나왔습니다. 제대 68년도 제대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고향이 됐습니다. 여기 아주 50몇 년 50 한 4, 5년 되는데 그 이제 사다 보니 얘가 50 몇 년 동안에 이 묵고항에 대해서 많이 봤죠. 옛날에는 공시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화려하고 이렇게 지금 같은 그뭐 먹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지게 등짐을 나르고 이런 걸 내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너무나 너무 지금 저희 우리 때는 사람들은 산에 가도 나무와도 아까워요. 우리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뭐 한식 버려지는 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 덕분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총장님. 네. 네. 좀 먼저 이런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구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묵호항을 책임지고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제일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또 과장으로서도 근무를 하고 또 항만 청장으로도 와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항만을 개발하고 건설하는 그 업무를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동해는 33년 동안의 중에서 10년을 동해 쪽에 와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묵호항이 개발될 때부터 이런 것이 어딘가를 역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부 기록 보존소라고 기록원에 가서 묵호항에 대한 자료를 묵호항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 자료들을 전부 챙겨서 지난번에 한번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있는데 묵호항이 어떻게 묵호항이 됐느냐. 묵호가 생길 때 원래 바람동이 있고 묵호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정시대에 1927년도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방파제를 만들기 시작했냐 하면은 묵호진동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묵호항이 생성이 되는데 묵호진항입니다. 원래 이름은. 근데 묵호진항이 바뀌어져서 묵호항으로 해서 1929년도부터 이제 묵호항이라고 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발표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외정시대에 만든 방파제가 파도가 쳐서 배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럴 때 방파제를 보강을 시키는 차관 사업을 할 때 그 차관 사업도 제가 담당을 했을 때 그 보강을 해서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묵호항에 석탄이 많이 떨어져서 왜 묵호가 됐습니까? 나쁘게 표현하는데 원래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묵호가 검은 호수가 아니라 그만큼 연탄이 많이 날았어요. 근데 묵호 연탄이 날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클레이머라고 하는 것을 기계화시키고 위에 건물도 짓고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무연탄이 많이 날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런 많이 시켰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많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연탄재가 많이 날아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 항만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곁들이면서 저는 이 구술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제가 이 구술을 하면서 이 표현으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징어 할복하시는 문경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서 몸이 불편해서 오늘 같이 못 왔고요. 제가 이분 그 문경자 선생님하고 함께 구술하면서 느낀 거를 그 마음을 담아서 시를 짤막하게 감히 시인 옆에서 제가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느낌입니다. 아버지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고기 많이 잡아오마 손은 들고 떠난 아버지, 제물로 던져지고 돌아오지 못한 수십여 년, 어린 동생과 덤살이 10여 년, 큰언니 눈피에 동생 입에 물린 서럽던 곶감 조각, 파도가 설레던 그 밤 그의 강물에 머리 푼 어머니.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있었지만 좀 다르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분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해복호 선주님인 김명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 태어나서 부모님이 선주를 하시면서 다른 데 갔다 오셨다가 다시 묵호를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지금 계속 이 선주 일을 하시면서 묵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곳인지 계속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장두수 선생님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조현석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기차를 잘못 타서 묵호에 이제 도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정도로 묵호의 그 화려했던 아까 시에서 나왔던 그 순간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화려한 불빛 속에 이곳은 뭐지? 해서 그냥 내리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으시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너무 좋은 묵호에서 만났다고 행복하시다고 얘기를 하시고, 안타까운 건 이제는 이렇게 나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묵호를 와서 좀 더 이렇게 번창하는 묵호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장두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 묵호 등에서는 장도주입니다. 제가 73년도서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참 많았어요. 지금 시에서는 농골이고 산지골이고 지금 토지골은 위험주에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전에는 묵호 인구가 동해시의 반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데 지금 이제 철수시키고 나니까 완전 폐허되었어요. 지금 토지골이라는 그 골에는 집이 한 집뿐이라요. 산지골도 보면은 몇 집 없어요. 네, 최석길 선생님이십니다. 최석길 선생님은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로 동해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박종은 구술자님은 연말이라 그런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최석길 구술자님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길 구술자님은 묵호 마랑 상가에서 60년 넘게 양복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구술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0년대 베트남 참전으로 구역질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을 하시면서 한쪽 눈꺼풀이 이유도 없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구역질 피해로 인해서 그렇다가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일을 쉴 수가 없으니까 한쪽 눈꺼풀을 들고 반드시 재단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쪽 눈꺼풀이 뭉개져서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쉬셔야 되지 않으시냐고 이제 여쭈었더니 아니라고, 기성복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구술자님이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선생님 지금 이 양복점의 장소는 어떤 의미입니까요? 그랬더니 네, 이곳은 성민과 봉사의 장소이고 노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자 기쁨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박종훈 구술자님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구술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동해시가 다 알고 있는 생정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교수직도 역임하셨고 맡은 일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구술 소감을 물어봤어요. 선생님을 성공적인
자기의 학생으로서의 학업의 그 완성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서정주 시인은 자화상에 자신을 키운 건 파란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을 성장시킨 이 힘은 어디 있을까 했더니 그분이 공무원이라는 직업과 묵호라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묵호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모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충남 서천인데 혹시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렇게 뭘까 나무같이 약간 그런 떠도는 삶이었는데 두 분의 구술자를 만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구술하는 것을 보면서 목포에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참 따뜻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노래 타양살이가 있잖아요. 타양살이 몇 회든가 손꼽아 헤어려보니 이제 1년에 손꼽아 헤어리지 안 하고 이곳에 점을 붙이고 우리 단단히 내리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이죠?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 이것 때문에 많이 진짜 힘들었는데 PM님과 또 많은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되기 때문에 어려운 유년 시절의 얘기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했을 때 68년도, 69년도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는 묵호 중앙시장의 경제 활성화는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성복이 아주 활성화되게 나와서 이 기차역이 내려올 때는 도계, 태덕 쪽에서도 오고 울진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묵호 큰 시장을 보러 왔고 또한 그 아무코 어시장을 비롯한 또 아무코 그 어선들 수백 척이 있는데 친구 배가 있어서 그 친구 배를 가려면 배를 겹겹이 있어서 한 5배를 지나서 가야 그 배를 탔을 수 있도록 수백 척이 있던 시절에 저희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미천 가지고 다 때려 먹어버렸어요. 그래 아저씨 배를 또 탔지. 타다가 어쨌든 배 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그때는 사야지 있던데 장사하는 걸 호텔 가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 장사 며칠까지 그 좀 갖다 먹어서 여기 나와서 며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조금 하니까 뭐 되더라고. 이래가지고 밑을 좀 짱만 해가지고 그럭저럭 지금까지 이렇게. 허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한 구술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묵호 그 중앙시장 바로 앞에서 다도구 전문점 호다를 운영하시는 이향심 선생님과 그 동해시에서 이제 동해시 묵호 주유소를 운영하시면서 동해시 시의원을 역임하셨던 이제 반병석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구에서 동해시로 시집을 와서 이제 지금 3년 차인데 동해시나 묵호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는 대구는 또 분지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업이라던가 뭐 이제 수업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구술사를 하게 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외모 때문에도 그런 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화려하게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좀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동해시 그 서포트 워치를 하면서 잘 모르지만 동해시 홍보에도 이제 많이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에게 동해시 알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역사를 저희가 기록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향심 선생님부터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묵호읍 바란 3리에 태어나서 동해시 바란천 윗길 38에 지금도 살고 있는 묵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향심입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는데 제가 못나 보이나요? 네, 잘난 나무로 묵호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묵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도대체 내가 묵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지금 그 다도구 전문점을 바란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사동에 오라, 한남동에 오라, 왜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너가 있느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젊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동해시에 오면 호다에 와서 점을 찍고 가야 된다. 네. 저는 말씀 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서 여기 왔느냐 하는 그런 우리 허지원 기록관과 또 직원 최진석 씨와 여기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꾸 거기 와서 뭘 써라 저 쏘가서 나왔어요. 한 중앙에 들어갔다가 근무하다가 그 발령이 노엽 중앙 묵허지점으로 책임자로 발령받아 와가지고 그때 온 것이 동해시청 되는 그 해에 왔습니다. 동해시청 그 해에 와서 제가 또 옛날 사마초등학 동창들이 또 찾아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애착이 가고 이래서 제가 동해시에서 각 기관단체자간 안 해본 것이 별로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뭐인가 그리기를 해봐야겠다.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내 나름대로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면 그건 뜻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왕 이 자리에 모두 앉았으니 마음을 합쳐서 뜻깊은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한 분도 나고 없이 오셨다기 때문에 축하해 드리러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하신 그 기록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해시로서는 큰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동해 역사 민속 자료를 정리하는데 동해 출신들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홍구보 선생님이 동해 송정부터 시작 각 그 단위별로 이렇게 생활사 좀 정리하셨고 그 이후에 제 기억에는 없어요. 동해 출신자들이 동해를 기록한 생활사 기록 자료가 없습니다.